안녕하세요. 30대 기혼녀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창밖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요. 최근 일을 휴직하고 남편과 아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혼자서 산책을 많이 해요. 봄이 와서 그런지 외출을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놀러가는 가족 단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부터라도 노력하면 못할 것 없겠죠. 다만 저희 식구 관계에도 안정이 찾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특히나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을 올리게 된 것도 지난 과거를 빨리 잊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샘 결의를 다지려고 해요. 제가 새 마음 새 뜻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저는 포장업을 하는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시댁에서 하는 사업장이 작은 동네에 있더라도 워낙 명성이 높았고 시댁 사람들을 모르는 동네 분들이 없을 만큼 유명했습니다. 제가 결혼 인사 간다고 남편이랑 시댁 일하는 곳을 방문했다가 나타나는 이웃 사람들마다 남편과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는 걸 보고 몸소 체감했습니다. 고작 동네 사람이 결혼하는 건데 그 집에 시집가는 새댁한테까지 관심을 주는 것 보면 시댁 사업장의 유명세는 말 다 한 거겠죠. 포장업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시댁에서 포장업을 한다고 들었을 때 그리 낯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도 과거에 포장업 일을 했었거든요. 주인은 아니었고 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말이죠. 엄마 말로는 이 업계가 잘 되기 쉽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일했던 곳도 잘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업장이 나중에 지금 사정에 딸려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소문 듣자 하니 원래 그쪽 업계가 잘리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엄마가 얘기를 했었어요.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일이 수월한 건 더더욱 아니었어요. 엄마가 그 일을 한참 할 때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바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얻은 허리 디스크로 그만둔 지 오래되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혼자 생계를 도맡았지만 다행히 그때쯤엔 제가 생계에 보탬될 만큼 자라서 형편이 기울진 않았어요. 어쨌든 남편과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처음 방문한 날 시부모 뵙기 전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좋은 곳에 시집간다고 부러움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어깨가 상당히 으쓱 올라갔었습니다. 시부모를 만나기 전부터 사람들이 시댁의 이미지를 증명해주니 솔직히 안도는 되더라고요. 결혼할 남자가 생기고부터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었는데 사기 결혼도 생각보다 많아서 은근 걱정이 되었거든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시댁 아닌 시댁이 하는 업장으로 갔어요. 두 분은 작업 때문인지 옷을 편하게 입고 계셨는데 평소에도 관리해서 입는다기보다는 몸 움직이기 편한 스타일만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수더분하고 사람 좋아 보여서 쓸데없는 의심은 더더욱 내려놓게 되었죠. 말투마저도 두 분 다 얼마나 점잖으신지. 초면인 제게 경계 없이 잘해주셔서 첫 대면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모가 가진 가치관이 제게 좀 멋있게 다가왔는데요. 젊어서 놀면 늙어서 고생한다는 말 괜히 있는 거 아니다. 결혼했다고 한 사람한테만 경제활동 맡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나도 너희들 애 가졌다고 며느리더러 일 그만두러 갈 사람 아니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저는 시모의 신여성 마인드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어렵게 취업한 중소기업 무역직을 결혼과 임신 때문에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간혹 그런 부분에 깐깐한 시모를 만나면 며느리랑 갈등 생긴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그런 거 하나 없는 제 시모가 너무 좋았습니다.
시모의 마음이 잘 맞다고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시모에게 절로 활짝 열리더라고요. 제가 더 잘하니까 당연히 시부모도 저를 좋게 봐줬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잘해서 친정에 첫인사 가자마자 사위 대접을 받았었어요. 그러니 양가 집안에선 전부 우리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허가하셨고 결혼 또한 방해 한 번 없이 승낙해 주셨습니다. 상견례도 분위기 좋게 마쳤기 때문에 섣부르게도 제 결혼은 성공적이라 자부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난 후 엄마가 뒤늦게 전화와서는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딸,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사부인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부인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름 들으면 생각날까 싶어서. 정말? 어머님은 엄마 만나고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어머님 성함이 아마 박금자 자자이실걸? 맞아? 아, 그래? 아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랑 닮은 것 같아서. 근데 이름이 아니네. 그냥 닮은 사람인가 보다. 엄마는 싱거운 소리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엉뚱해서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렇다고 엄마의 그 의문이 제 앞날이 어떤지 알 수 있는 힌트였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저랑 남편은 그렇게 결혼을 해버렸고 우리는 분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 구해서 살아야 된다고 분가를 먼저 추천해 주신 분은 시모였어요. 시모는 시댁살이 같은 거 시킬 시간도 여유도 없다면서 그저 우리 둘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제가 눈치 안 볼 수 있게 선뜻 말씀해 주셨어요. 어쩜 이렇게나 깨어있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시모에게 늘 고마워서 굳이 시모가 우리를 찾지 않아도 시모에게 안부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시모 칭찬을 많이 했어요. 남편은 그저 자기 엄마를 좋게 봐줘서 고맙다면서 시모가 자기 투자에는 늘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뒤있는 말이 어딘가 모르게 비꼬는 투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자기 투자 잘해서 성형도 엄청 많이 했잖아. 성형할 시간에 옷이나 좀 사입지. 아무리 얼굴에 공을 들이면 뭐해. 이미 복장부터가 영락없는 아줌마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디에 관심을 두던 그건 어머님 마음이지.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성형을 많이 했어? 어디 했는데? 내가 한두 곳 손댄 걸로 말을 안 하지. 저래봬도 엄마 손 안 댄 곳 없을걸? 상견례 할 때도 귀엽고 주사 한 대 맞고 갔잖아. 시모가 성형을 많이 했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1년 안에 눈이랑 코를 하고 피부엔 주사기만 주기적으로 많이 맞았다네요. 어쩐지 시모 처음 봤을 때 나이와 다르게 젊어 보이긴 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또래인데도 우리 엄마가 훨씬 언니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시모가 하는 말이 좀 더 젊게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나 봐요. 처음 알게 된 시모의 다른 면모가 제겐 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멋대로 생각했던 시모는 자기 외적인 면이 아니라 내적인 면만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성형을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시모가 왜 그렇게 얼굴에 손을 많이 대냐고 물었더니 남편 하는 말이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일하느라 바빠서 별다른 취미가 없는데 유일하게 일 스트레스 푸는 것이 얼굴을 가꾸는 거래요. 포장업 대표가 시부니까 당연히 시부카드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시부가 시모의 병원비를 내버려두는 이유는 시모가 그만큼 자기 대신 일을 도맡아주는 시간이 많아서라고 해요. 시부는 업장보다 외주 일을 훨씬 많이 나간다네요. 그럼 시모 혼자 업장이 남아서 처리해줘야 될 주문과 일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말도 없이 일을 하는데 사람이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시모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거라 합니다. 시모가 한 번씩 도가 지나칠 때면 시부가 그땐 한마디 한대요. 화를 내는 건 아니고 그저 한 소리 없는 수준으로만요. 제 기준에선 시모에게 배울 점이 많아 보였는데 남편은 그저 시모의 조언을 잔소리라고 보고 있었어요.
이건 결혼을 하고 나서 안 사실이었고 저더러 너무 시무를 띄워주거나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뒤늦게 말해주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나 뭐라나. 근데 저는 약간 제가 눈으로 본 사실 아니면 안 믿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시무를 느끼고 본 건 좀 다르니까 오히려 남편이 속 좁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남편은 시무의 아들인 입장이니까 저보다 시무의 민낯을 속속들이 알고 있겠죠. 그건 오로지 남편의 입장이라고만 생각했기에 모든 걸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평탄하게 지내오던 중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일자리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무난하던 제 삶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무거운 거 드는 일을 했는데 엄마처럼 허리 디스크가 오는 바람에 잘린 거거든요. 엄마처럼 수술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하던 업무를 계속하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3시간 이상 서 있는 게 힘들 정도로 허리가 안 좋아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저는 두 분에게 생활비를 줄 테니 집에서 쉬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는 분들이라 제 제안을 거절할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딱 잘라 싫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몸을 못 쓸 정도로 늙어 빠진 게 아닌데 어떻게 집에서 쉬기만 하냐고 하면서 뭘 드는 일만 아니면 충분히 노동 가능한 체력이라고 하대요. 아빠를 말릴 수 없어서 걱정으로만 하루하루 보내던 저는 이런 사정을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고민이라고 시시콜콜 털어놨던 것뿐인데 남편이 시부모한테 말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시부가 저한테 전화와서는 저희 아빠에게 일자리 하나 내주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렇잖아도 사돈이 택배 일한다길래 건강 걱정이 되었는데 이참에 잘 됐구나. 서로서로 돕는 게 가족이지. 부담 느끼지 말고 사돈한테 연락 달라고 해. 저는 그 송구스러운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아빠가 힘들게 까여가면서 구직 활동하고 있단 걸 알기에 결국 감사한 마음으로 냉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연락해서 이 사실을 바로 알렸어요. 그날도 아빠는 여기저기 대차게 까이고 소득 없이 귀가 중이더라고요. 시부의 제안마저 아빠가 민폐라고 생각해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빠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안도했습니다. 그 주 주말에 아빠 혼자 시댁을 찾아와서 시부모님을 만났어요. 아빠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전달받았던 저도 오래간만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부가 아빠한테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저녁까진 못 먹고 차 한잔하면서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나중에 일정 잡아서 거하게 한턱 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는 무슨요? 진작 새아가한테 사돈 어른들 안부를 물어볼 걸 그랬네요. 그럼 고생을 좀 덜 하셨을 텐데 안 그래도 점점 업이 커져가고 있는 중이라서 직원이 더 필요하긴 했거든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일 배우시면서 차차 적응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딸도 보러 가시면 좋고요. 그렇잖아도 일 때문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일을 하려면 근처로 이사를 오는 게 좋겠더라고요. 아무쪼록 전부 사돈 어른 덕분입니다. 은혜 꼭 갚을게요. 시부랑 아빠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빠한테는 시부 자랑을 하고 시부한테는 아빠 자랑을 하느라 저 또한 신이 나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시무도 같이 있었는데 시무는 유독 조용히 앉아만 계셨는데요. 저는 그게 일적인 얘기라서 대표인 시부의 뜻을 무조건 따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부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뜨고 저도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떴을 때 거실에서 웅성웅성 시무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아빠의 대답은 안 들리는 것 보니 아무래도 시무가 업무에 대해 대상 설명해 주는 것 같다고 추측했어요.
아빠가 시부 업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시무랑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될 테니 시무 입장에서 해줄 조언이 많을 것 같긴 했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정말 시부모님께 잘해야겠다고 다시 한 다짐했어요. 사돈댁이라고 우리 친정 부모님의 생계까지 신경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그냥 넘기긴 그렇고 저는 시간을 내서 시부모님께 보답으로 드릴 선물을 마련해야겠다 생각하면서 화장실을 나섰어요. 시댁 화장실은 거실에선 안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작은 복도를 좀 걸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집이라서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가족이라고 설렁설렁 할 생각은 마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가족끼린 일 못하는 거 알죠? 우리 남편이 워낙 마음이 좋아서 불쌍한 사람을 그냥 못 넘겨요. 일단 남편이 돕겠다고 하니까 저도 가만히 있는데 저희 일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된다면 바로 자를 거예요. 저는 시무의 다소 냉철한 발언을 듣자마자 걸음을 세웠습니다. 물론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남의 업장에 불이익을 주는 건 저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굳이 저희 아빠를 겁박하듯 말을 했어야 할까요? 그런 주의 정도는 얼마든지 좋은 방식으로 돌려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 아빠는 직원이고 시부모는 대표가 맞아요. 그렇다고 모든 대표들이 직원을 하찮게 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에 시무 목소리는 저희 아빠를 같은 동급이 아닌 한참 아래의 직원을 대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물론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겠죠. 시무가 점잖기는 해도 톤이라든지 말투가 원래 직설적인 편이긴 했거든요. 그건 제가 시무보다 한참 어렸고 시무의 생각이 곧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좋게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시무가 우리 아빠한테까지 이런 식이면 그건 좀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일종의 무시라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보다 아빠의 반응 때문도 있었는데요. 아빠가 다짜고짜 시무한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내내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시무가 자기 말 이해했냐고 되묻는 소리에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웠던 걸음을 움직여 거실로 모습을 드러냈죠. 시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빠 앞에 있는 잔에 차를 리필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저는 시무에게 따져 물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들은 걸 물으면서 제가 느낀 감정이 착각인 거냐고 얘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전화를 마친 시부가 다시 돌아왔고 그만 나가봐야 하는 시부가 가는 김에 우리 아빠를 태워주겠다고 해서 자리는 무산이 되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아빠한테 사근사근 웃는 얼굴로 잘해보자고 인사하는 시무를 빤히 쳐다만 봤습니다. 시부가 저도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그날 그렇게 시댁을 나왔죠.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시부모님 밑에서 일하는 거 불편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아빠가 그걸 들어줄 리 만무했지만요. 결국 아빠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주의여서 설득할 수도 없었어요. 설득할 만한 이유도 없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찝찝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날이 갈수록 웃음이 사라지고 고민이 많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 남편이 한 번은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래? 친정에 무슨 일 있어? 아니면 내가 뭐 실수라도 했어? 요즘 당신 표정 안 좋으니까 나도 기운이 빠진다.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은 어머님 얘기라서 당신한테 선뜻 말 못했어. 이건 그냥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어머님이 당신한테 따로 전화해서 우리 집 얘기한 적 있어? 아니면 이번에 우리 아빠가 아버님 직장에서 일하는 걸로 딴 얘기한 적 있다든지. 그런 적은 없는데? 엄마가 장인어른 일하는 걸로 뭐라고 했어? 신경 쓰지 마. 내가 말했잖아. 엄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라고. 못 듣게 말하는 게 그냥 습관인 사람이야.
남편은 시모가 그게 본색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난번에 남편이 시모에 대해서 비꼬듯 얘기를 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거 남편이 철없는 투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확실히 제가 깨우치지 못한 시모의 이면이 숨겨져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시모한테 가서 확실치도 않은 얘기로 따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노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회사를 다녀야 해서 아빠가 시부모님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신경을 못 써줬습니다. 게다가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여러모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나마 걱정을 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가 저녁마다 제게 문자를 해줘서 잘 다니고 있는 걸 아는 정도로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빠한테 문자가 없길래 퇴근하고도 내내 기다렸던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아이고, 미안해 딸. 아빠가 깜빡했네. 엄마랑 외식한다고 몰랐어. 아빠 일 잘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은 사돈이 회도 사줬어. 아주 매 끼니마다 호강하면서 편하게 일해. 아빠도 제가 어떤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지 잘 알아서 늘 시부모님이 잘해준다는 말을 꼭 덧붙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시부모님에게 찝찝해했나 생각하고 말았죠. 사실 시부모 밑에서 일하는 게 사돈 입장인 아빠한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연락할 때마다 아빠 목소리가 좋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생하는 아빠를 위해서 언제 한번 연차를 내고 아빠 쉬는 날에 맞춰 남편이랑 친정을 갔어요. 부모님이 이사하고 정리가 완벽하게 된 뒤로 가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집들이 선물로 한우와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서 방문을 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는 딸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초인종은 안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안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기분 좋게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식사할 생각이었는데 순간 나를 잘못 잡았나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잘 다투시는 분들이 아닌데 모처럼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얼른 안방으로 달려가서 살짝 열린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근데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순간적으로 기척을 숨겨버렸어요. 왜 말 안 했어? 그 여자 뭔데 당신한테 전화해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당신이 무슨 청소업체야? 자기 똥통을 왜 당신더러 치우라고 난리야? 그렇다고 당신이 거기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괜히 보영이한테 피해가면 어쩌려고. 당장 사부인한테 전화해서 실언했다고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그 소리 듣고도 일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머리 조아려야 돼? 당신이 거기 포장업 하러 간 거지 화장실 청소하러 간 거야? 우리가 거지 집안도 아니고 거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일 구할 수 있잖아. 그냥 그만둬.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남편도 같이 듣고 있었는데 저희 둘 다 당황해서 차마 방문을 더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우라통 터져 하며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시모가 퇴근한 아빠한테 전화해서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된 걸로 따졌던 것 같아요. 그 전화를 아빠 대신 엄마가 받았던 것 같은데 시모가 엄마인 줄 모르고 막 퍼부었다가 엄마가 시모한테 한 소리 한 상황이더라고요. 아빠는 그저 엄마 탓만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아빠가 열 시킨다고 방을 나오는 바람에 저랑 남편이랑 마주치게 됐어요. 저희를 본 아빠가 엄청 당황해서 사색이 되더군요. 허리에 보호대 차고 나온 엄마도 우릴 보고 놀라셨고요. 이왕 이렇게 마주한 거 저는 부모님께 좀 전의 상황이 무슨 소린지 바로 물었습니다. 그러니 아빠는 말해주길 꺼려하더라고요. 그러자 엄마가 나서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아빠가 막지 뭡니까? 결국 제가 목청 높여서 부모님께 강요했더니
그 덕에 저희는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네 아빠 때문에 정말 속이 터진다. 너희들 네 아빠가 일 잘하고 다니는 줄 알았지?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지 자존심 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너희들한테 거짓말했던 거야. 듣자 하니 아빠는 여태 시부모님 업장에서 일을 잘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부는 매장이 잘 없어서 시모가 아빠 일을 가르쳤는데 아빠는 그 일이 처음이었던지라 많이 서툴렀대요. 근데 시모가 빠릿빠릿한 걸 좋아해서 느긋한 아빠를 많이 독촉했고 시간이 갈수록 자존심 긁는 무시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시모가 전화로 자주 아빠를 괴롭힌 것 같았는데 엄마가 아빠 폰을 뺏어다가 녹음본을 들려주더라고요. 이게 몸 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머리 잘 굴려야 된다고요. 사돈이 여태 머리 나빠서 몸 쓰는 일로 먹고 살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망칠 거면 그냥 관두시던가요. 다른 직원들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던데 아니었나 보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쉽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최대한 피해 안 가게 노력할게요. 다른 직원들 말은 왜 들어요? 그 사람들이 사장인가요? 그리고 노력은 누구나 다 합니다. 지나가는 노숙인 잡아다가 일 시켜도 노력은 해요. 더럽게 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서운해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아빠는 끊임없이 시모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고 있었고 시모는 녹음 파일이 끝나는 순간까지 아빠를 나무라다 끊었습니다. 녹음본을 그 자리에서 거의 다 들은 저랑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엄마는 속이 터져서 눈물까지 보였고 아빠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속이 상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날 아빠가 감사 인사를 전하러 시댁을 찾아갔을 때 시모가 아빠에게 했던 말이 제 기분을 찝찝하게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라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제 기분대로 그건 그저 갑질이고 눈치 주는 행동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때 확실히 알아차렸더라면 아빠가 시부모님 밑에서 일하는 걸 무조건 반대했을 텐데 저 때문에 아빠가 괜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속상한 마음과 만나면서 아빠한테 따지듯 묻게 되었어요. 아빠한테 대체 왜 말 안 했냐고 아빠 탓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아빠는 그저 저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참았는지 알 것 같아서 사실 마음 놓고 나무라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바보같이 버티고만 있던 걸 뭐라 안 할 수도 없었고요. 남편도 내내 침묵을 유지하면서 면목 없다는 듯 우리 부모님께 사과만 했어요. 그저 시모 행동이 기가 차서 괜히 잘못 없는 남편까지 미워지더군요. 짜증이 잔뜩 난 저는 바로 시모한테 갈 생각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아빠가 저를 붙잡으면서 괜히 제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아빠가 일 그만둘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이미 일은 이렇게 커져버렸고 저 또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데 이걸 없는 일로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어떻게든 시모한테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자식으로서 대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직접 말이죠. 저는 아빠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서 이 자리에서 당장 시모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아빠가 굉장히 난감해하길래 결국 제가 아빠 폰으로 시모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시모는 아빠 전화를 받자마자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양반이 미쳤나 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를 해? 일머리도 없는데 생각도 없나 보네요. 사돈 때문에 우리 양반이 나 바람핀다고 오해하겠네. 왜 전화했어요? 겨우 전화 받는 태도만 봐도 시모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도드라지는데 아빠랑 한 공간에서 일을 할 때는 얼마나 가진 무시를 했겠습니까?
그게 확인해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재생이 되어서 더 화가 났어요. 그 와중에 아빠가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길래 제가 대신 그 전화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빠의 폰을 낚아챘고 설렌 얼굴로 시모에게 그간 참았던 말을 퍼붓더군요. 엄마 진짜 실망이다. 아빠가 엄마 또 이러는 거 알아? 옛날에 사고친 거 아빠가 이혼 안 하고 용서해준 대가가 뭔지 잊었어? 성명하는 것도 내버려뒀더니 왜 쥐죽은 듯 살라는 말 무시해? 아들? 네가 왜 사돈이랑 같이 있니? 아니, 오해가 있어. 엄마 당연히 쥐죽은 듯 살고 있지.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볼 낯이 없다. 엄마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나 살려면 엄마 이러는 거 아빠한테 얘기해야겠어. 남편은 더 이상 시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시모가 이렇게 직원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게 처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갑자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헷갈렸지만 시부 귀에 시모의 실체가 들어간다면 시모가 큰일 나는 건 사실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바로 다음날 시부에게 즉흥적으로 만남을 약속 잡았어요. 무례라는 걸 알지만 시모가 괜히 중간에서 딴소리하기 전에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무작정 할 말이 있다고만 했더니 시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속에 응해주셨어요. 그렇게 약속 당일 중앙식당에서 만나기로 했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뒤늦게 들어온 친정 부모님과 저는 시모를 쳐다보지도 않고 착석했는데 시모가 어딘가 모르게 계속 우리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시모가 우리 아빠를 아닌 척 흘겨보는데 그게 꼭 눈으로 원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여기서 저희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시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부 빼고는 전부 표정이 안 좋았죠. 시부는 사람 좋은 얼굴로 저희 부모님을 맞이해 주었어요. 어색한 정적이 중간중간 흐르는 분위기였던지라 아마 시부도 좋은 일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음식을 시킨 후 시부가 우리 부모님 이사한 것에 대해 안부 인사를 가볍게 나누던 상황에서 제가 먼저 시부에게 들려줄 것이 있다고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마자 황당하게도 시모의 눈초리가 바로 따라붙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짓을 벌일지 눈치챈 건지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밥도 안 먹었는데 먹기도 전에 체하겠네. 하여간 우리 며느리 성격 화끈한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밥 다 먹고 얘기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 그보다 내가 사돈 댁 집들이 선물 좀 챙겨왔는데 이것 좀 볼래? 제가 초반에 시모를 마치 신여성 같다고 표현했었는데요. 제 눈에 시모란 사람은 돈을 쓸 때 쓸 줄 알고 모을 땐 모을 줄 알고 젊은 세대에 대해 편견 없고 자기 소신이 뚜렷한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소신이 아니라 고집이고 자기 마음 편하고자 했던 이기적인 마음이었네요. 시모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 뒤론 시모에 대해서 제가 보고 싶었던 것만 봤나 봐요. 시모는 음식도 안 나온 식탁 위에다가 명품 선물 2개를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아빠와 엄마를 위한 모욕적인 느낌의 선물이었죠. 누가 봐도 저희 부모님 입을 막기 위해 환심을 사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어찌나 정이 뚝 떨어지던지. 차라리 진심 어린 반성이었다면 제가 흔들렸을지도 모를 텐데 아쉬웠네요. 저는 더 이상 시모에게 시간을 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다른 인사도 없이 아빠 폰에서 옮겨온 녹취록을 재생했어요. 시모와 아빠의 통화가 적나라하게 울리고 점점 식구들 표정이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시부는 딱 들어도 시모와 아빠 목소리인 게 티가 나는 녹음을 듣고서 이게 뭐냐는 반응과 동시에 시모를 째려봤어요. 침묵 속에서 눈빛만 오가는 시부모님 사이가 순식간에 싸늘해진 듯 했습니다. 당신 설마 또 사고 친 거야? 옛날에 그 사고도 수습하느라 내가 얼마나 진땀 뺐는지 잊었어?
말귀 알아듣는 줄 알았더니 기어코 집에서 쫓겨나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야 뭐야? 대체 이게 뭔지 설명해봐. 아니 그게 사돈이 오해했나 보네. 내가 안 좋은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사돈, 서운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경우 없이 행동하셨대? 이렇게 나오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애들도 다 보는 앞에서 꼭 이렇게 쪽을 주셔야 했어요? 이 와중에도 자기 살려고 저희 부모님 탓을 하는 시모가 황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어라 따지기 전에 시부가 먼저 시모 잘못에 대해 지적을 더해주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는 아빠 일보다 더 당황스러운 사실을 들었어요. 시부 입에선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모가 아빠한테 저질렀던 무식한 횡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듯했어요. 듣자 하니 과거의 포장업을 이보다 더 크게 했던 시절의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도 시모가 시부와 공동사장으로서 같이 사장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데 시부 몰래 직원들을 그렇게 부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성격이 더 고약해서 지금 우리 아빠한테 했던 갑질보다 더 심하게 직원들을 못살게 굴었던 것 같았습니다. 실제 시모 등살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고 시모가 당시에는 직원들의 머리를 툭툭 치는 둥, 발로 들고 차는 둥, 손찌검도 해서 종종 신고도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나 돈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더 많아서 시모의 횡포를 눈 감아준 직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진작에 구속이 되었겠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겨우 그런 걸로 구속이 되고 화제거리가 되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도가 지나치면 결국 이슈가 되고 마는 거겠죠. 시모의 횡포를 끝내 못 참은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시부 업장에 고소장을 날렸고 직원들의 가족까지 시위를 하고 나서는 바람에 법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부 업장은 직원을 다 잃었고 그 많은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대준다고 빚쟁이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부도나 마찬가지였고 새로 업장을 세우기까지 40, 50대 시절을 거의 다 날렸다고 하네요. 그나마 시부의 노력이 한도 끝도 없이 끈질겨서 겨우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시부가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가 다시 업을 살린 거라고 했어요. 시부는 그때 시모와 이혼의 위기를 느꼈으나 시모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는 바람에 한 번은 눈 감고 넘어가 줬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한 곳에서는 소규모 직원으로 일했는데 시모가 워낙 시부한테 혼나서 그 직원들한테는 한동안 손을 못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어느 정도 해이해졌을 때 우리 아빠가 들어가는 바람에 아빠를 인수인계하면서 다시 본래 인성이 도진 것 같았어요. 식구라고 더 우습게 봤나 봐요. 제일 무서운 게 식구한테 버려지는 건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자 저는 한때 시모를 동경했고 닮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화가 나기까지 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모에게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실망시킬 수 있는 것도 참 능력이시네요. 저희 아빠한테 사과 안 하시면 다시는 어머님으로 안 모실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이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혼까지 논하니 그건 남편이 나서서 저를 말렸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남편은 자기 엄마 때문에 저랑 이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시모한테 대신 따져주면서 사과하라 강요도 해줬네요. 시부는 시모를 감싸주지 않았고 아빠도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시모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행동으로 나서서 한참 시모를 몰아세우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친정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막 들어오는 음식에서 탕수육 소스를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바로 시모 머리통에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저랑 남편도 당황해서 입도 벙긋 못했습니다. 시모가 비명을 지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우리 엄마한테 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엄마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당신이 그때 그 업체 쌍년이었어? 얼굴을 다 갈아엎은 것도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겁나서였냐? 이거 끝까지 못 알아봤으면 서운할 뻔했네. 그래, 이상하게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허리를 못 쓰게 됐는데 당신 면상을 잊었을 리가 없지. 알고 보니 엄마가 과거에 일했던 포장업 공장이 시부모가 대표로 있는 업장이었어요. 그때 시모한테 손찌검 당했던 직원들 중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허리 때문에 일 못해서 그만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걱정할까봐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였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일을 하다가 시모한테 일 똑바로 안 한다는 구박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시모한테 강하게 밀쳐지는 바람에 허리를 부딪히고 크게 다쳤다고 했어요. 그때도 시모는 넘어져서 아파하는 엄마한테 가지가지 한다며 개무시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고소할 때 같이 이름을 올렸다고 했어요. 내가 그걸로는 분이 안 풀렸는데 이 미친년이 이제 내 남편까지 건드려? 이번엔 절대 가만 안 둬. 너도 어디 하나 부러져 봐야 남의 눈에 피눈물 내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지? 엄마는 소스를 뒤집어 쓴 시모의 머리칼을 붙잡고 강하게 흔들어 제꼈습니다. 일단 저희 식구들은 그 다툼을 저지시킨 뒤 자리를 급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귀가하기 전 저는 남편에게 별거를 통보했고 시모한테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진심으로 사과 안 하시면 겨우 살린 사업도 망하게 해드릴 거예요. 아버님한텐 죄송하지만 저 이대로 어머님 모시고 살기 싫어요. 저도 이혼은 안 하고 싶은데 식구 중에 저런 아줌마가 계속 있다면 제가 아버님 집안을 포기할게요. 저는 시부에게 시모와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부디 시부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랬어요. 결국 팔이 안으로 굽어서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그거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의사만 중간에서 묵살이 되는 것 같아 그건 남편한테 미안했어요. 남편은 이미 별거 하자는 통보만으로 눈물을 보였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는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게 시모 대신 사과하면서 시부한테도 이혼하라고 한 소리 넣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시댁이 얼마나 어린장처럼 차가운 분위기일지 가늠이 가더라고요. 시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시모는 시부에게 이혼을 통보받을까봐 전전긍긍할 겁니다. 그런데도 저희에게 연락해서 사과하진 않는 거 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시부는 시모의 용서 대신 제게 시모와의 이혼 사실을 알렸어요. 시모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던 시부가 긴 고민 끝에 시모를 내쫓은 듯 했습니다. 그건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불행을 초래할 수 없어서라고도 했어요. 저는 일부러 시모의 망가진 꼴이 보고 싶어서 합의서에 도장 찍었다는 말에 별거를 종료했어요. 그리곤 남편과 같이 시댁 업장을 찾아갔죠. 듣자 하니 시모가 마지막 날까지 일은 한다고 했다더라고요. 시부 입장에서도 시모가 처리해줘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하루 정도는 봐준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하고 혼자서 내부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부는 바깥 일을 나가셨고 시모 혼자 업장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대요.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며 들어갔더니 시모가 제 목소리에 표정을 돌변하면서 얼굴이 새빨개진 만큼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어디서 이런 불려우가 나타나서는 내 인생 망한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대로 순순히 넘어갈 것 같아?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가 보여서 웃음네요. 그런 싸구려 마인드 감추고 사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저 덕분에 자유를 얻게 된 건데 왜 그렇게 화나셨을까? 이제 나가서 마음껏 싹수 없게 살아보세요. 더 이상 버려질 가족 같은 거 없잖아요. 그때 시모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곤 보이는 물건을 내게 던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열린 문 밖으로도 나가는 바람에 남편이 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시모가 반 미쳐서 난동을 부리고 있자 남편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끌고 나왔는데요. 자기 무덤 더 파고 싶은 건지 시모가 저희를 쫓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더니 쌍욕을 퍼부으며 저를 저주했어요. 근데 시모는 역시 코앞의 일만 볼 줄 아나 봐요. 여기 동네에서 자기가 얼마나 명성 높은 편인지도 까맣게 잊었나 봅니다.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포장업 집안인 줄 알아봤고 처음 보는 시모의 이면에 깜짝 놀라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도와서 시모를 떼어놓은 그들은 시모한테 삿대질을 했습니다. 시모는 그런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저 때문에 자기가 이혼을 당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남편이 나서주는 덕에 동네 사람들이 시모를 등졌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을 모르는 시모의 과거 행적을 떠벌렸고 시부가 시모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저희 아빠가 어떤 갑질을 당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었습니다. 시모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만큼 할 말을 잃었어요. 거기다 대고 남편이 또 법정 앞에 서고 싶은 거 아니면 곱게 합의해줄 때 떠나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동네 사람들 눈초리 때문에 쫓겨나듯 떠나버렸고 그 뒤로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아줌마를 비록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 꿇리진 못했지만 남은 생이 지옥길이 되어버렸으니 그걸로 만족하려 합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의 사죄를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남편은 아직도 제게 시모를 대신해서 사과를 하곤 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 더 잘해주고 있고 어떻게든 저희 부모님의 마음 풀어주려 노력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남편과 시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참, 그리고 시모가 채워줬던 자리는 공석이 되어버려 시부가 좀 많이 버거워했는데 그걸 저희 아빠가 배우고 있어요. 시부가 흔쾌히 아빠한테 시모의 공석을 채워주길 제안했고 아빠는 그 과분한 제안에 미안해했지만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졸지에 아빠도 포장업의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시부랑 성격이 잘 맞아서 유려하게 잘 운영해 나가는 걸 보니 아빠가 적응을 빨리 못했던 게 시모 탓인 것 같아서 한 번씩 울컥 올라올 때가 있네요. 시모가 없으니 어찌나 가정의 평화가 빨리 찾아오던지 남편이랑 금술도 확 좋아져서 제가 임신을 해버렸지 뭐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식구들 사이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자랄 생각을 하니 곧 엄마가 될 입장으로서 많이 안심이 됩니다. 따뜻한 날씨에 글을 썼더니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지나간 상처도 그저 한때의 기억으로만 남네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따스한 햇볕 아래서 가족들과 함께 기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길 바래요. 항상 가족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